부자가 되려면 집안 정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기운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기운이 엉켜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자꾸 새어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 집안을 아무렇게나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 즉 풍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돈을 잘 벌고 계시는 분일수록 집 구조와 물건 위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심지어 작은 물건 하나를 어디에 두는지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하시지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세상 살기가 참 팍팍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물가도 오르고 은행이자는 낮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 보내고 나니 정작 내 노후는 어떻게 채워야 하나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돈복이나 재물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어디서 복이 들어오고 또 어디서 새어나가는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기운을 바로잡으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집안에 마늘을 두면 돈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아니 마늘이 어떻게 돈을 부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늘이라는 것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예로부터 마늘을 매우 특별한 식물로 여겨왔기 때문인데요. 마늘은 강한 향을 통해 잡된 기운을 쫓고 정체된 공간의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 시골집을 생각해 볼까요? 옛날 할머니 댁을 가면 장독대에 마늘을 걸어두거나 제사를 지내고 난 뒤 마늘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마늘은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기운을 정화하는 데 탁월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돈복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잘 통하고 흐름이 막히지 않을 때 사람도 일도 돈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법이지요. 오늘은 우리 집안에 마늘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두면 안 되는지는 물론 어떻게 두어야 할지를 전부 전해드릴게요. 제대로 된 위치에 두면 3개월 뒤부터는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서서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마늘은 참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김장할 때도 쓰이고 된장찌개에도 들어가고 옛날에는 어느 집 부엌에나 빠지지 않고 있는 필수품이었지요. 요즘은 주방에 마늘을 안 두는 경우가 많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면 마늘이 널어져 있는 것을 종종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늘은 그저 먹는 재료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뿌리채소 하나에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풍수에서는 예부터 기운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복도 기운이고 돈도 기운이며 사람을 도와주는 귀인의 인연도 모두 기운의 흐름 속에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좋은 기운이 흐르려면 그 길을 막고 있는 나쁜 기운은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마늘이라는 식물입니다. 마늘은 아주 강한 양기를 가진 식물입니다. 한번 다져놓으면 집안 전체에 향이 퍼지지요. 이 강한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기운을 정화하고 쫓아내는 힘을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제사를 지낸 뒤 집 앞에 마늘을 놓거나 부정탄 곳에 마늘을 걸어두곤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마늘이 뿌리 식물이라는 사실인데요. 풍수에서는 뿌리 식물이 땅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그 안에 저장해두는 힘이 있다고 여깁니다. 마늘은 땅 속에서 자라며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것을 밖으로 뿜어내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지요. 즉 한마디로 안 좋은 기운은 끌어안고 좋은 기운은 내보내는 정화력과 순환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마늘은 예로부터 악기를 쫓는 신성한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동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뱀파이어를 막는데 쓰이는 식물이 바로 마늘이지요. 그만큼 문화권을 막론하고 마늘은 보호와 방어의 힘을 가진 식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식물들을 기운의 문지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은 기운은 들이고 나쁜 기운은 막아내는 기운의 경계선에서 작용하는 수호자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마늘을 집안에 둔다면 단순히 잡내 제거의 차원이 아니라 공간 전체의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을 여는 중요한 풍수독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향이 좋고 예쁜 식물들에만 눈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풍수적으로 보면 마늘처럼 실제로 기운을 움직이고 환경을 바꾸는 식물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에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안의 기운이 사람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마늘은 그런 심리적인 불안과 정체된 에너지를 깨뜨리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마늘을 집에 둔다는 것은 기운을 움직이겠다는 선언이자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금전운을 원한다면 내 집안의 기운을 내 스스로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늘 하나로 갑자기 1초 만에 1분 만에 인생이 뒤바뀌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풍수는 작고 단순한 실천을 통해 우리 삶의 흐름을 조금씩 바꿔가는 지혜입니다. 마늘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강하고도 효과적인 도구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마늘을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재물운을 부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마늘을 어디에 두는지인데요. 아무데나 올려놓는다고 해서 기운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기운이 드나드는 길목에 마늘을 두어야 진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정문 근처에 마늘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골집에 가보면 대문에 걸어 말리는 것도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정문은 외부 에너지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 좋은 기운도 들어오고 나쁜 기운도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 입구에 마늘을 놓으면 부정적인 운, 애군은 막아주고 긍정적이고 맑은 기운은 집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부엌입니다. 부엌은 집안의 재물 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음식이 만들어지고 자원이 흘러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간에 마늘을 두면 정화의 기운으로 인해 부엌의 흐름을 맑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집안 구성원들의 금전 흐름도 점차 좋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식료품을 보관하는 공간 근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을 상징하는 쌀통 옆이라든가 반찬이나 양념을 넣는 찬장 근처 같은 곳도 좋습니다. 마늘은 이곳에서 풍요가 끊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수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주방에 둘 때 접시에 담아두고 싶다면 작은 접시에 마늘을 3알 정도 놓아두면 좋고 너무 눈에 띄지 않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재물운을 위해서 놓기 좋은 곳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는 집 안과 집 밖의 경계선이지요. 외부와 교류하는 진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람 사이의 기운이 중요해지는 때에는 베란다에 마늘을 두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과 연결되고 지지받는 운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화분 옆이나 환기 잘 되는 창문틀 아래에 마늘 몇 차를 담백한 그릇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현관 입구도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현관은 외부의 모든 에너지가 집 안으로 유입되는 출발점입니다.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이곳은 기운의 흐름이 처음으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마늘을 놓으면 재물운을 깨끗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관에 신발이 어질러져 있거나 지저분하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라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놓는 것도 좋지만 현관이라는 공간은 항상 정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운을 부르는 좋은 실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풍수에서는 남동쪽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봅니다. 성장과 시작의 기운이 흐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 마늘을 두면 금전적 기회가 생기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동쪽 창가나 벽 쪽 선반 위에 마늘을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키우는 식물 옆에 놓아두면 돈복의 기운이 더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향은 북서쪽인데요. 이곳은 흔히 금전을 안정화하는 방향이며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떤 선택을 할지를 정하는 힘이 흐르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북서쪽은 주로 가장의 자리 또는 재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근처로 봅니다. 그래서 북서쪽 창가에 마늘을 두면 지출을 줄이고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는 운이 흐르게 됩니다. 혹시 창고나 물건이 가득 쌓인 공간이 집안에 있다면 그곳도 기운이 막히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기운이 막히게 되면 금전 흐름 역시 막히기 쉽지요. 그래서 금전운을 위해서 이런 공간에도 마늘을 놓아주면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고 공간 전체의 흐름을 살려줍니다. 다만 너무 어두운 곳은 피하고 가볍게 정돈한 뒤 마늘을 올려두면 좋습니다. 마늘 하나 놓는다고 집안 기운이 달라진다고 하니 어느 분은 웃으시고 어느 분은 반신반의하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실천해 보신 분들 중에 기운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한 어르신 부부는 매달 들어오는 돈은 비슷한데 자꾸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큰 돈 쓰는 일도 없고 병원비나 생활비만 썼다고 하셨지만 통장을 보면 늘 바닥이라 걱정이 크셨지요. 그래서 권해드린 것이 부엌 쌀통 옆에 마늘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마늘 3알을 흰 도자기 접시에 담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괜히 지출할 일이 줄고 나도 모르게 카드를 덜 꺼내게 되더라고요. 뭔가 기운이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또 한 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장사 매출이 점점 줄어 고민이 많으셨지요. 제가 그분께는 정문 입구 근처, 그러니까 가게 문 열고 들어오는 곳에 마늘을 작게 담아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마늘을 두고 난 뒤 손님들이 웃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웃고 나간다는 건 그 공간의 기운이 맑다는 뜻이지요. 기운이 맑으면 결국 돈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마늘은 이렇게 놓아야 하는 위치에 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공간들은 마늘의 강한 기운을 통해 집안의 긍정의 흐름을 불러들이고 재물과 기회가 끊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마늘을 두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같은 마늘이라도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요. 마늘은 기운을 정화하는 힘이 강해서 잘만 활용하면 재물운은 물론이고 사람의 운도 맑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늘을 잘못된 자리에 두게 되면 그 좋은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고 금전운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늘을 두면 안 되는 위치 첫 번째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봅니다. 습하고 탁한 에너지가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화력이 강한 마늘이라 해도
이곳에서는 그 힘이 약해지고 오염되기 쉬운데요. 간혹 마늘이 정화를 한다고 해서 이런 공간에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마늘이 흡수해야 할 탁기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공간 전체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두면 안 되는 공간 두 번째는 침실입니다. 누가 마늘을 침실에 두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의외로 이런 공간에 두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구독자님은 친구 집에 갔다가 마늘이 침실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셨는데요. 구독자님의 생각처럼 침실에 두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침실은 사람의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공간이지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데 마늘처럼 강한 향과 기운을 가진 식물이 옆에 있으면 잠을 방해하거나 기운이 들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맡이나 베개 근처에는 절대로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늘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위치 세 번째는 전자기기 옆입니다. TV나 와이파이 라우터처럼 전자파가 강하게 나오는 기기 근처는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마늘의 정화력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마늘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작용하는 식물인데 인공적인 자극이 강한 장소에서는 그 진동이 왜곡되기 쉬우니 이 근처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놓아두면 안 되는 위치 네 번째는 거울 앞입니다. 보통 마늘을 창고에 둘 때 이걸 무심코 간과하시는데요. 창고와 같은 공간에는 안 쓰는 물건이 참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안 쓰던 거울을 창고에 방치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거울은 풍수에서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기운이 들면 바로 튕겨나가기 때문에 정화하려는 마늘의 기운이 제자리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오히려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거울 앞에는 어떤 좋은 물건을 놓아도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근처나 지저분한 곳은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정화의 기운을 가진 식물입니다. 그래서 금전 흐름이 막혔던 것을 풀어주거나 집안의 기운이 안 좋을 때 그것을 정화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냄새가 나고 더러운 기운이 가득한 곳에 두면 오히려 그 에너지에 가득 물들어 힘을 잃게 됩니다.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기는커녕 그 부정한 기운을 오히려 붙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늘은 기운을 정화해서 흐르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득 고이고 너무 탁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기운이 있는 곳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마늘은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에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두어야 돈복을 부르는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것을 두고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마늘은 깨끗하게 씻어둔 마늘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마늘에는 기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가능하면 국산 마늘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작고 단단한 마늘이 더 오랫동안 기운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수입니다. 풍수에서는 3개, 5개, 7개처럼 홀수를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는데요. 짝수는 안정을, 홀수는 기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의미하고 5는 오행의 균형을 뜻하기 때문에 작은 접시에 마늘 3개나 5개 정도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내 공간을 맑게 만들고 금전 흐름이 잘 흐르게 만들어서 재물운을 맞이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릇도 중요합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반짝이는 그릇보다는 흰색이나 도자기 재질의 소박한 그릇이 좋습니다. 흙과 같은 자연 재료로 만든 그릇은 마늘의 기운과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이지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소금단지와 같이 도자기로 된 그릇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유리 그릇도 괜찮지만 가급적 철제나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 그릇은 피하셔야 합니다. 기운이 차단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것이 얼마나 자주 갈아줘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은 보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 마늘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껍질이 말라서 바스러지거나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엔 바로 새 것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정화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 있던 탁기가 마늘에 쌓이게 되는데 그걸 계속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마늘을 둘 때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된 장소에 두셔야 합니다. 먼지나 이물질이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고 마늘의 힘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릇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마늘 냄새가 거슬리신다면 작은 뚜껑 없는 항아리 같은 곳에 조금만 넣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숨은 쉬되 기운은 갇히지 않게 공기가 통하는 구조로 놓아두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마늘을 둘 때 함께 쓰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 같은 것을 함께 둔다면 정화력이 강해지기에 재물 흐름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기본은 마늘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풍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기운을 바르게 정돈해 나가는 지혜이지요. 그래서 마늘 하나 놓는 일도 그런 기운 정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늘이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풍수는 운이 들어오는 길을 정리하고 바로 그 시작이 마늘이라는 아주 소박한 물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작게나마 실천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그 흐름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금전운을 드리는 풍수는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베란다에 마늘 세 알을 놓는 것, 부엌에 작은 그릇 하나 준비하는 것, 이처럼 소소한 실천이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은 누구에게나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고 집안의 기운이 어지러우면 복도 머물지를 못합니다. 마늘 하나 집안에 마음에 드는 위치를 선택해서 오늘 정성스럽게 놓아보는 것 어떨까요? 기운이 맑아지고 운이 움직이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껴보시게 될 것입니다. 내 집의 기운은 내가 바꾸는 것이고 금전 흐름 역시 좋게 만들어 재물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또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